20년 전 제네바 모터쇼는 자동차의 봄과 같다? 20년 전 자동차 생활 훑어보기 1999년 4월호는 세계 자동차 업계는 화병 바람이 일었다. 20년 전 제네바 모터쇼 현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벤틀리 유모델의 휴노 리어즈 롤스로이스와 벤틀리는 반세기 동안 함께했었다. 롤스로이스 그룹 경영학과로 매각된 벤틀리는 폭스바겐 그룹의 새로운 주인으로 맞이했다. 벤틀리 유모델의 컨셉카에 대해 당시 기사에서 번쩍이는 그릴과 녹색 차체를 제외하면 벤틀리의 특징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라고 적혀있다. 그동안 벤틀리가 보여줬던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한 외모와 단락도 때문이다. 과거 벤틀리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굉장한 파격이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당장 세상에 나와도 어색하지 않은 세련된 이미지다. 오히려 지금의 벤틀리 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진다. 현재 벤틀리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신흥국에서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벤틀리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중 과거 롤스로이스 그늘에 가려있던 서러움의 한을 제대로 풀고 있다. 공교롭게도 오리지널 롤스로이스의 상징적인 크루크루 공장에서 여전히 벤틀리 최고급 모델 뮬산이 생산되고 있다. 벤틀리 뮬산이야말로 롤스로이스의 진정한 적동이란 증거이다. 벤틀리 입장에서는 참으로 애증의 모델이 아닐 수 없다. 당시에는 벤틀리답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디자인, 람보르기니 디아블로 GT 크라이슬러 그룹 산하에 있었던 람보르기니가 폭스바겐 그룹으로 이적했다. 람보르기니 디아블로의 디자인은 마르첼로 간디니 작품이다. 그러나 푸치니의 투란도트 미완성곡처럼 디아블로 역시 원작자가 디자인 작업 중간에 하차하여 미완의 디자인이다. 크라이슬러 그룹 산하에서 개발했던 디아블로는 크라이슬러 경영진의 잦은 간섭을 받았다. 의견을 좁히지 못한 간디니가 중간에 하차하고 미국 디자이너 톰 게일을 다듬어 출시가 됐다. 여담으로 화가 난 간디니는 람보르기니를 나가자마자 이탈리아 모데나에 있는 치제타 사이제터로 들어가 디아블로에서 완성시키지 못한 디자인을 치제타 V16T에 입혔다. V16T는 각종 배기가스 배출 문제, 안전성 문제로 미국에서 판매 금지되어 결국 부도를 맞게 되지만 말이다. 디아블로는 1991에서 2001년 사이에 생산되었으며 GTR이 마지막 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디아블로 VT가 최종형 타이틀을 가져갔다. 마르첼로 간디니는 결국 디아블로 디자인을 완성하지 못했다. 페라리 360모델나 얼마 전 제네바 모터쇼에서 페라리 F8 트리뷰토가 공개되었다. BMW 7 시리즈 코드네임 238 7 시리즈 후기형이 제네바에 등장했다. 모양마저 비슷한 가지치기 모델이 난무하는 요즘과 달리 모델별로 전용 엔진, 전용 보디가 있던 마지막 시대다. 이름하여 존다 C12. 가격은 지금 Y라 휴에이러의 13 수준이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한 가격이었다. 20년 전 페라리 360모델나 역시 같은 부스에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선조와 후손은 한결같다. 역시 피는 못 속인다.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 트윈 서클 테일 램프 등 전체적인 실루엣이 두 차 모두 영락없는 페라리다. F355 페를리네타 이후 페라리 양산형 최초로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을 도입한 360모델나 20년 전 모델이지만 전면 좌우에 배치된 에어 인테이크 형상과 C필러 라인은 지금 봐도 황홀하면서 세련되었다.
당시 기사 내용이 흥미롭다. 낮게 깔린 C필러가 낯설게 보인다. 성공하면 21세기 페라리의 새 얼굴이 되겠지만 반대의 경우 포르쉐 911의 후계차로 인정받지 못한 928 같은 운명이 될 수도 있다. 후 페라리는 상장까지 했으니 걱정이 기울였던 셈이다. 20세기 말 등장한 360 모데나의 디자인은 21세기가 된 지금도 미드십 페라리에 살아 숨쉬고 있다. 듀얼 클러치가 아닌 건식 클러치의 360 모데나는 박력이 넘쳤다. 포르쉐 911, GT3 코드 네임 996부터 GT3 양산형이 나왔다. 13의 공랭식 엔진을 버리고 996부터 수랭식 엔진을 사용했다. 경량 및 강화 부품을 사용한 911의 하드코어 모델로 모터스포츠를 즐기는 마니아라면 꿈의 차가 아닐 수 없다. GT3는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차 최고의 매력은 자연흡기 엔진, 매끈한 출력 특성과 고회전 필링을 제대로 전달하기 때문이다. 과급기가 달린 엔진과는 다르게 매우 리니어한 주행 질감을 선사한다.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과급기를 달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992형 신형 GT3까지는 자연흡기 엔진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한다. 94년 출시된 E38은 2001년까지 생산되었다. 당시에는 모듈러 엔진 플랫폼이 두루 쓰였던 때가 아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낭만이지만 당시에는 그 소중함을 몰랐다. 대한민국에서 멸시받던 올드카들이 다시 금각광받는 이유는 스토리가 깃들어 있기 때문. 20년 전 7 시리즈는 BMW의 대표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한 덩치했던 걸로 기억한다. 하지만 수치로 보면 지금의 5 시리즈와 비슷한 덩치. 당시 고배기량 세단 대부분이 요즘 차 기준으로 보면 아담 한 사이즈다. 전용 플랫폼, 전용 엔진이 있었던 낭만의 시대였다. 파가니 존다. C12 20년 전 파가니 아우토모빌이라는 생소한 메이커가 슈퍼카를 선보였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호라치오 파가니는 고급스러운 소재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첫 작품 존다. C12는 카본 차체에 AMG의 V12 6.0L 엔진을 얹은 미드십 슈퍼카로 최고 시속 290km를 냈다. 당시에는 생소한 듣보잡 메이커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은 스웨덴 코닉세그와 더불어 하이퍼카 시장에서 최고의 위상을 자랑한다. 사조 클럽 벤츠 코리아, BMW와 매출 격차 1조 원 넘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지난해 7만 대 판매 돌파 벤츠 작년 매출액 4조 4,742억 원. 2년 연속 4조 클럽 달성 리콜 사태로 BMW 주춤한 4위 1위 자리 굳혀 아시아 경제 우수연, 기자 수입차 시장 1, 2위를 다투던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와 BMW 코리아의 매출 격차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 이상 벌어졌다. 지난해 리콜 사태로 BMW가 주춤한 동안 벤츠가 빈자리를 메우며 독보적인 업계 1위로 올라섰다. 9일 각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매출은 4조 4,742억 원, BMW는 3조 284억 원으로 양사 간 매출 격차가 1조 4,457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까지만 해도 1,000억 원 내외의 근소한 격차를 보이던 두 회사의 매출액이 1조 원 이상 차이로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최근 10년간 두 회사의 매출을 비교해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은 BMW가 앞서 나갔다. 2015년 이후 벤츠가 매출 3조 원을 돌파하면서 치고 올라왔으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4조 클럽을 달성하면서 1위 자리를 굳혔다.
판매량 기준으로도 2015년까지는 BMW가 앞서 나갔으나 2016년 벤츠가 역전한 이후 지난해 BMW를 2만 대 차이로 따돌렸다.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벤츠는 수입차 업계 최초로 판매량 7만 대 돌파 기록을 세웠다. 벤츠 E클래스 세단 E303 아틱과 E300은 각각 9,141대, 8,726대 판매되며 베스트셀링 수입차 1위를 기록했다. 판매가 늘면서 지난해 순이익도 전년 대비 91% 증가한 1,391억 원을 기록,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이 같은 벤츠의 약진 배경에는 브랜드 자체의 성장도 있지만 오랜 경쟁사였던 BMW가 지난해 리콜 사태로 주춤한 영향도 일부 작용했다. BMW는 2016년부터 연간 매출 3조 원을 돌파하며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지만 잇따른 화재 사고로 리콜을 실시하면서 지난해 매출이 3조 284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공격적인 신차 출시로 그동안의 악재를 덜어내고 재도약한다는 전략이다. 은 지난해 BMW 코리아의 0.06%의 저금리로 4,703억 원의 단기차 입금을 제공했으며 독일 본사는 이전 가격 조정을 통해 리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올해 BMW 코리아는 최근 선보인 U3 시리즈를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13종의 신차를 국내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